네, 시장이 또 한바탕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괜찮을까 싶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라는 전쟁 소식이 더해지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것이면 이러다가 말 텐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고, 이게 자칫 중동 리스크로 확전이 됐을 때, 요때가 되면 우리가 또 정말 보기 싫은 꼴을 한 번 더 봐야 될 수도 있어서, 이래저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또 돌발적으로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10만 4천 달러 주변에서 하방 압력을 확인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최근 잘 올랐다가 많이 상승분을 뱉어냈고,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 속보가 더해지면서 사실 지금 반등 나와도 괜찮은 그런 재료인데, 시장 전체가 전쟁 리스크를 소화하는 바람에 이래저래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리플 소송 속보 상황이 전해졌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그리고 소송 이후 상황, 전망에 대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와 리플이 4년 넘게 벌였던 소송전에 대한 합의안이 정식으로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공동 제출된 모션 내용을 보면, 리플은 원래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 벌금 가운데 5천만 달러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반환받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이 합의가 이제 승인이 되면 2020년 12월에 제기된 XRP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양측 항소를 모두 철회하게 됩니다. SEC는 이걸 공식 서한으로 제출하면서 사실상 사건 종결을 알렸고, 리플 경영진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한때 리플 측이 SEC가 항소를 취하했다라고 언급했다라가 혼선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공동 서류 제출을 통해서 최종 분쟁 해결이 조금 더 명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합의 모션의 핵심은 리플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방법 절차 규칙 룰 60, 이걸 근거로 들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룰 60 절차는 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를 구할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 양측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변경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처음 이 합의안을 제출했을 때, 해당 요청은 항소 계류 중이라서 관할권이 없고 판결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면서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룰 60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지적이 됐고, 최종 판결 요소를 뒤집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과 SEC는 절차를 보완한 새로운 합의 모션을 준비해서 이번에 다시 제출한 겁니다. 사실 또 6월 16일이 2심 법원에 양측이 합의 진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그 데드라인인데, 이번 모션으로 항소심에 60일 추가 연기를 요청해서 최종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안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토레스 판사가 2024년 8월에 내린 XRP 판매 관련해서 이 영구 금지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 향후 4년 동안 리플이 XRP를 기관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고, 리플의 IPO 계획에도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이번 금지 명령을 걷어내는 것이 합의와 사업 확장의 열쇠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C 내부적으로는 이런 합의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롤라인 크랜쇼 SEC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합의는 SEC가 스스로 정당한 청구를 철회하고 집행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도 새로운 리더십 아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다시 정비하고 있고, 리플과 SEC 모두 이견 없이 이번 사건을 끝낼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게 리플의 CEO로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말입니다. 이제 법원의 최종 승인만 남은 단계고, 합의가 법적으로 승인이 되면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리플 소송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리플은 규제 리스크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본업에 더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 합의 이후에 XRP의 제도권 진입 시나리오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XRP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미국에서 XRP 투자 상품 출시가 어려웠지만 소송이 마무리되고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XRP 현물 ETF 출시를 목표로 미국 SEC의 증권신고서 SEC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2024년 유럽 ETP 전문 업체를 인수하며 유럽 시장의 XRP ETP를 이미 선보였고, 리플사는 이 XRP ETP에 직접 투자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나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ETP 수요가 폭발했고 미국의 규제 환경도 보다 더 명확해지고 있어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XRP 같은 유틸리티가 강한 자산에 대한 투자 상품 수요가 특히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의 말처럼 XRP는 시가총액 기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빼면 이더리움 다음 순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송금, 디파이, 토큰화 등 실사용 사례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 구성 요소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XRP를 100% 현물로 담보한 여러 개 ETP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21 Shares Wisdom Tree 등의 업체들이 스위스와 독일, 스웨덴 증시에서 XRP ETP를 상장을 해서 수만 명의 투자자를 확보했고 2024년 XRP 가격 상승과 함께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이 되면 과거 그레이스케일의 GBTC, 비트코인 신탁처럼 우회적 상품에 머물던 XRP 투자 접근성이 ETF를 통해서 한층 더 직접적이고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거대 기관 자금이 XRP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ETF가 승인되면 증권 계좌만 있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돼서 저변 확대도 기대됩니다. 다만 미국 SEC가 XRP 또는 솔라나 등 알트코인 ETF를 언제쯤 승인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리플 SEC의 이번 합의로 규제 걸림돌은 사실상 제거가 됐고 XRP는 제도권 편입의 교두보를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ETF 출시 가능성은 XRP의 장기 가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그럴 수 있는 재료인 만큼 이 관련 소식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SEC와의 분쟁이 해소되면 리플의 본업인 글로벌 송금 비즈니스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플의 핵심 솔루션인 ODL은 XRP를 중간 매개로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리플은 전 세계 300여 개 금융기관과 45개 이상의 국가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기업 제휴가 200%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네트워크를 넓혀왔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국제 송금 거래가 XRP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XRP의 실제 유틸리티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리플의 오랜 파트너인 SBI 홀딩스의 기타오 요시타카 CEO가 2025년까지 일본은행의 80%가 XRP를 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할 만큼 XRP 기반 송금이 금융권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리플렛과 XRP를 통한 국제 송금의 실수요 증대를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등 내재 가치가 부족한 자산과 달리 XRP는 유용성으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XRP 맥시스러운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해외 송금 수요가 큰 시장이라서 XRP 도입으로 송금 비용과 시간 단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이런 선례는 다른 국가들의 금융기관에도 좋은 벤치마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은 미국 은행권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4년 일부 미국 은행들과 XRP 통합 파일럿이 진행됐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걸 가리켜서 미국 은행들의 XRP 채택은
금융산업을 혁신할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SEC 소송 탓에 미국 은행 도입이 지연됐었지만 이제 규제가 거의 명확해졌기 때문에 미국 대형은행들이 ODL에 참여해서 실시간 결제 혁신에 더 동참할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ODL을 쓰면 은행들이 굳이 해외 계좌에 미리 자금을 예치해 둘 필요 없이 XRP로 필요한 순간에만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이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 측면에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리플도 이런 ODL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소송 리스크 해소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권 영업이 더 자유로워진 만큼 XRP의 실사용 수요는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가장 뜨끈뜨끈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실물자산 토크나 분야에서도 XRP 레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도 파이낸스가 며칠 전에 단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 토큰 이걸 XRP 레저에서 발행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XRP 레저 이용자들은 24시간 돌아가는 블록체인에서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통해서 미국 국채 수익을 손쉽게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리플렉스의 총괄인 마커스 인판거는 온도의 OUSG 출시로 토큰화 금융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닌 현실이라는 게 증명됐다라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공공 블록체인에서 미국 국채 같은 고품질 자산을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전통 자산과 XRP 레저의 결합은 유동성 확대, 운영 효율화, 자본 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을 가져와서 앞으로 거대 자본의 블록체인 이동을 가속화할 그럴 전망입니다. 실제로 토큰화된 실물자산 시장 규모는 계속 커져서 2025년 현재 온체인에 대략 230억 달러 규모의 실물자산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 70억 달러 이상이 토큰화된 국채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전 세계 RWA 시장이 1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리플은 부동산 등 자산을 XRP 레저에 기록하는 파일럿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두바이에서는 부동산 RWA로 리플 레저를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XRP 레저의 RWA 플랫폼 가치는 1억 1,7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만약 예상되는 RWA의 1%만 XRP 레저에 실린다라고 해도 1,600억 달러 규모, 이건 XRP 현재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 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큰화 자산의 극히 일부만 XRP 레저로 와도 XRP 생태계의 규모가 지금의 몇 배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장 스토리는 기대감은 XRP를 결제형 토큰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기축 자산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그런 잠재력이 있다. 커뮤니티 홀더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6월 초에는 비보파워라는 기업이 1억 달러 규모의 XRP 매수를 진행을 했고 전자상거래 그룹인 웹버스가 XRP 3억 달러 규모 보유 준비를 신고하는 등 기업 재무 부문에서도 XRP를 현금 대신 유동자산으로 취급하는 사례도 등장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결제 대기 자금을 XRP로 보유하면서 즉각적인 결제를 하고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수요가 늘면 늘수록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은 줄고 가격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 해빙 무드 속에서 유동성 인프라 강화, 실물자산 토큰화 개척, 기관 기업 참여 증가, 이 세 갈래 호재가 맞물리며 XRP는 과거 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제 튼튼한 펀더멘털을 갖춘 글로벌 디지털 유틸리티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SEC와의 역사적인 법정 다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XRP 앞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 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규제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던 XRP가 이제는 규제 명확성을 발판 삼아서 제도권 투자 상품에 편입이 되고 또 글로벌 은행들과 기업들의 인프라로 채택이 되고 나아가 수조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을 품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밝은 전망이 하루아침에 현실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합의 승인이라는 마지막 단추를 이제 끼우고 나면 XRP의 가치도 기대감을 선반영한 단기 변동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XRP를 둘러싼 펀더멘털과 환경은 분명 어제와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송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이제 투자자들은 XRP의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거의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개선된 XRP 레저,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ODL 네트워크, 기관의 신뢰를 얻는 투자 상품, 실물 경제와의 연결고리, 이런 XRP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멀티팩터 모멘텀에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이 아침부터 짜증이가 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